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3강 십성론 21번째 시간인데요. 십성에 대한 조합 첫 번째 시간으로서 관인상생, 정관과 정인에 대한 어떤 조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저희가 정관에 대해서 한번 기존의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정관이란 것은 시대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국가 또는 어떤 우리의 조상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동방의 한 작은 국가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넓은 무대가 되는 외국의 어떤 개념도 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정관이라는 것은 바른 개념의 어떤 가치를 지닌 관으로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좋은 어떤 그런 법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개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성 조합이라는 것은 십성이 10가지의 어떤 그런 각기 다른 성향을 나타내는 십성들에 대한 조합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사주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조합된 심리는 기존의 어떤 심리와는 좀 다른, 좀 더 변화된 어떤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배워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중하권으로 나눴던 기초 중국 고급으로 나눴던 그 교재에서는 99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이 교재를 앞전에 통합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초 중국 고급 과정을 한꺼번에 이제 내용의 어떤 변화 없이 오탈자 수정 정도로 해서 통합 교재로 해서 이제 10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정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이라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도리, 규칙이나 법규가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서라는 것은 이 사주 연월일시 해석을 할 때 이 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나라고 처음에 기초 첫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 안에 어떤 그런 심리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고적인 고정틀, 그리고 고지식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보수적인 어떤 부분, 이것은 연월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될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관과 정인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어떤 바코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들여야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틀을 바꾸려 하지 않으나 상관이 있으면 고치려는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도 기재가 되어 있고, 안정을 추구하고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하며, 재성과 정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재성하고 정제와 정관이 동조를 한다 그러면 허무맹랑한 것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 배격하는, 따라서 사주도 정관과 정인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주 접근을 할 때 이 사주를 믿으려 하는 어떤 성향이 약하다, 안 믿으려 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든 상황,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하듯이 내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찾아서 확인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정관 정인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극하는 정관, 나를 극하지만 또 보호해주는 성분도 되고요. 나를 통제하는 정관의 성분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인성이 나오고,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하는데, 이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정관과 정인이 나를 생하게 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식재가 물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이 정관과 정인, 인성 성분은, 이 관성 성분은 나를
나를 갖다가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사실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식상이 재정을 생각할 때 어떤 적극적이고 빠름에 비해서. 그래서 관인상생이 된 사주는, 관인상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관에서 인성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있고 인상이 되게 선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홍염이나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정인이 같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과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적장자 계승하는 어떤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의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말씀드렸듯이 적장자, 남녀, 정남, 장녀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정인이 있다는 것은 꼭 배워야 한다. 학문에 대한 그 가치 추구가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예를 들어서 월지정인이다.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게 명이고, 배우지 않으면 요즘 말로 조금 안 좋아지는, 개차반까지는 아닌데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정관과 정인이 있으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면서 학문성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에 장성살이라고 해서 사생지의 중심이 되는 좌오묘유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동주하면은, 요널시 합을 이루면은 종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손에 해당되는 경우가 또 보면 이게 장남이 아닌 경우에도 차남이나 막내가 또 이 종손이 되는 성향들도 있고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이런 식으로 장성살이라든지 요런 일시 합이 되거나 또 정관과 정인이 있으면 차남이라 하더라도 장남이 아닌 경우라도 하더라도 종손의 어떤 각권을 물려받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정인이 왕하다는 것은 이제 천간에 드러난 정인이 지지에 뿌리가 있다거나 혹은 합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뿌리가 있거나 지지에 뿌리가 있거나 합을 이룬 경우에는 이 배운 것을 시키는 것, 배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종갓집 집안에 어떤 며느리라고 했을 때, 그 가풍으로 내려오는 뭐 제사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운 것을 가지고 시키는 것, 지키기도 하면서 이제 시키는 거죠. 일일이 이제 사람을 부려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어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인의 어떤 그런 왕하지 않고 약한 성분인 경우에는 그렇진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깊은 공부가 이제 안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지에 뿌리가 없다거나 합이 없는 경우에, 정인의 합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 약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정인은 기본적으로 인성은 정관,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제 인성을 받아들이는 성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인은 이 받아들이는 거에 이제 강하고, 당연히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나를 보육해주고 수유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인은 좋은 정관을 알아보는 성향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인이 약할 때, 정인의 성분이 약하면은 그런 것은 조금 알아보는 성분이 좀 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 명식에 정인과 정관, 정제, 식신이 동주를 하면 외관상 보여지기도 그렇고 굉장히 반듯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어떤 반듯함이 보여지고, 거기에 뭐 식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반듯하게 보이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나 이런 꾸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어떤 그런 반듯함이 보이고,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반듯함이 좀 흐트러질 경우에는 고민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사주 내에 인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 정인의 성분이 있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심리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인은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하는 것이기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이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심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정인이 있으신 분들이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인성이 있으면 심리학적인 어떤 것에 관심이 많고, 이 정인의 경우에는 이 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관성을 추구하는 어떤 확률이 높은데, 자연스럽게 관인 상생의 어떤 그런 길로 가려 그러면 관의 뚜렷한 어떤 그런 그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나를 갖다가 지켜주는 인성을 갖다가 생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인성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관성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면서 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편인은 그 재성을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편인은 정인이 만약에 100을 받아들이는 성분이라 그러면, 편인은 말씀드렸지만 100도 못 받고 한 50 정도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기대치를 갖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재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동적으로 편인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분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관이 정인을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인성적으로 잘해주는 어떤 그런 성분이라 그러면, 이 정인이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받는 성분이 강하다,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인이 강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하고 애정적인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인이 약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분을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 하는 어떤 갈아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편인인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사귀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인과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안정적인 거, 보수적인 걸 갖다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귐이 계속 될 것이고, 편관과 정인 같은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성향이라서 눈이 굉장히 눈이 높고, 정관과 이제 편관이 같이 혼잡된 관살 혼잡의 경우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좋고 이런 어떤 그런 심리가 있어서 아무나 여러 사람이나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편인 같은 관살 혼잡의 편인 같은 경우에는, 편인은 그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생각을 한 다음에 사실 어떤 그런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한 다음에 만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관과 편인에 대해서 다시 또 정관과 정인과의 또 비교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정관과 편인도 안정적이고, 우리들 그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 편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우리의 부모님 같은 그런 성분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험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과 함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안정적인 보수적인 성향은 여전히 정관, 정인처럼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지만 정관과 정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관성분이 월지에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관, 정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뭐 여유가 있고 어떤 인상 자체도 되게 말씀드렸지만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순유하고, 그리고 어떤 바르고 올바른 어떤 그런 올곧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정관과 편인은 좀 더 거기에 좀 더 어떤 그 생각을 좀 더 많이 깊이 관여해서 철저한 그 계산적인 성분도 포함해서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또 당연히 받아들이는 편관하고 좀 다른 이미지입니다. 정관과 편인은 편관하고에 비해서는 좀 뭔가 다른 어떤 성분이 있는데, 편관 자체는 그냥 전체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철저하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어떤 생활의 개념,
이상의 어떤 것이고, 정관 편의는 기본적인 안정된 틀, 어떤 보수의 틀에서 좀 더 어떤 그 철저한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과 불안정의 어떤 그런 차이, 평가는 불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정된 내에서 철저한 경우, 그다음에 불안전 상태에서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철저한 경우와는 좀 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다소,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계모라는 개념을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요즘 뭐 친엄마, 새엄마 이런 개념을 예전 같은 어떤 이게 관이라는 게 예전에 어떤 보수적인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모의 성경이라는 것은, 친엄마와는 좀 다른 불편함이 있는 그런 상호 간에 불편함이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뭐 이렇게 콩쥐 팥쥐에 나오는 그 팥쥐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데, 좀 약간 힘들게 한다. 조금 약간 그 친엄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종과는 다른 그런 어떤 이미지의 뉘앙스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관이 이제 정인, 그 다음에 편의를 보는 것이 좀 다른데, 정관이 정인을 보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당연한 어떤 그런 보수적인 안정된 어떤 바른, 올바른 이런 성향의 이미지를 보는데, 정관이 편의를 보는 것은 마치 이제 정관이 정의를 보는 것이 장남을 보는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믿음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편의를 보는 것은 약간 차남, 약간 정관을 보는 것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의 믿음, 조금 믿음이 좀 덜 강직한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좀 약간 요즘 시대에서의 이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쵸. 첫째와 둘째를 바라보는 거는 옛날 동서고금을 먹느라고 이래로 평등하게 본다고는 하지만 뭔가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제 중지와 이제 예를 들어 검지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 틀을 놓고 보면, 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남의 입장에서, 차녀의 입장에서, 아니면 막내의 입장에서의 그 심리는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장남에 비해서, 아니면 첫째에 비해서 항상 이제 둘째나 이제 셋째들을 못 받는다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항상 꼭 그렇게 생각이 돼서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상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오는 심리 같아요. 입장 심리 같은데, 여튼 이제 정관이 정의를 보는 마음하고 편의를 보는 마음은 마치 이제 그 장자를 보는 거와 차남을 보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차이, 믿음을 주는 차이,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관과 편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집안, 부모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향, 그 다음에 집안이 안정적인 어떤 집안이 아니라 약간 예전에서 굉장히 좀 집안의 환경이 좋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집안 환경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의 장남이 어떤 역할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죠. 몰락한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그 집안을 갖다가 가권을 이어받아서 승계를 해서 이 집안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장손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장남 같은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딸을 낳으면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장자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크게 이거에 대한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정관 편인이면서 이제 장남 종손이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성격이 강한 거 맞고요. 눈치 볼 일 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환경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동생과 동생 둘이 있는데 어떤 그런 학교 문제라든지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이들에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못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얘기하면은 장녀 컴플렉스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기는 한 내용입니다만은 요것을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떤 그 집안 내력이 이제 이 사주에 가미가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시에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될 거를 당연히 받는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라든 이런 게 있다 보여지고, 편인은 계산적이고 다른 어떤 그런 십성도 조화를 봐야 되겠지만, 이 편인 같은 경우에는 받을 거를 더 못 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식재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강화해서 어떤 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 편인을 계속 보면 철저한 자기 통제 그리고 냉철한 이성, 이것은 그 정인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인은 말씀드렸지만 좀 유하지 않습니까? 유하면서 어떤 그런 보통의 어떤 그런 바른 그런 이성이라 그러면은, 이 편인의 이성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한 냉철한 이런 이성과 철저한 자기 통제, 이것은 이 남들로 하여금 어떤 바른 자기의 어떤 정관을 지키기 위한 약점을 잡히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성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를 공개하는 것도 꺼리는 성향이 되게 짙습니다. 이 편인 정인 정관은 어떤 감성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은, 편인 정관은 이 정관을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얄짤없는 모범생 같은 그런 스타일.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정관과 편인은, 편인이란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긴장감, 그리고 어떤 약간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반듯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그리고 샤프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이에 반해서 이 편인 장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근데 이게 장생이라는 거는 이제 12운성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4~5살 먹은 그 어린아이의 그런 갓 태어난 영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 편관 편인이 굉장히 냉담해질지 모르지만은, 이 감성 게이지가 올라가면 어떤 그 사주 운식에 따라서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게이지가 올라가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런 어린애 같은, 장생 같은 모습이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관은 인성을 생하는 관이 편재의 제하를 받으면 식신을 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식한다. 관성이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자, 정관이 생하는 편인이 편재, 이 신금이라고 했을 때, 이거 편재가 갖다가 이제 이 편인을 갖다가 재화를 받지 못하면, 재화를 받으면 식신을 생할 수 있으나, 정관이 만약에 정관의 생을 받은 편인이 이 편재의 어떤 재화를 못 받으면 도식을 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을목, 신금이 있다고 했을 때 미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관의 생을 받은 요 편인이 편재, 이 신금 편재의 재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극인을 하게 되면 이 도식이 살아나는데, 이 제극인이 안 되면, 재성이 만약에 이게 없고 이렇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게 도식을 해서, 도식이란 거는 그 밥그릇 없는다, 일을 안 한다, 이게 팔짱 끼고 말로 하는 행동을 안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건데, 이게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책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정관의 생을 받은 편인이 편재의 재화를 받으면 제극인이 되면 식신을 생하는데, 일을 하는데, 제극인이 안 되면 도식한다. 편인 도식이라고 합니다. 편인 도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인 식신이 편재인 경우에, 편인은 편재를 생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막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도식이 된다. 이게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궁리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정관이 이제 정관이 생한 편인, 이게 편인이잖아요. 이 편인이 이제 정관이 이제 생하는 이 편인이 이 편제의 제하를 받으면 제극인이 되면은 이 식신이 이제 이게 살아나는 식신이 살아나는 어떤 식신생제가 되는데, 식신생제를 해야 되는데 이 생제를 하려니까 얘가 다시 편인이 도식해버리면 생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고, 또 제극인이 안 되면 편인 도식이 되니까 이게 이제 운에 따라서 반복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생제 하려는데 편인이 도식하고, 그러면 또 편제가 또 제극인해서 식신이 또 살아나고, 또 이게 편인이 또 식신을 또 도식을 하면 편인이 또 식신을 도식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럴 수 있다. 운에 따라서 반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설명한 건데, 굉장히 이제 내용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관이 편인을 갖다가 정관이 생하는 편인이 편제의 제화를 받으면 제극인이 되면 식신이 생제가 되는데, 제극인이 안 되고 편인이 도식되면은 앉아서 궁리한다든지 식신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와 식신, 편인이 있다 그러면은 꼼꼼한 성격에다가, 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관 편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관 편인이 무재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성이 이제 그 관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자의 어떤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복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은 이게 일단 편인으로서 어떤, 이게 무재성이기 때문에 편인을 제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식이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 어떤 뒤통수 맞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재성이다 그러면은 결혼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데, 비겁이 많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명식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인, 정제, 정관, 식신이 동주한, 예를 들어서 이 정인과 연월의 정인, 정제, 정관, 식신. 여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자, 축, 수, 방합이겠지만, 그 다음에 인호, 술, 재성 삼합을 짜고 있는데요. 인성, 그러니까 연월에 인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인성의 뿌리가 있어서,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술사로 지금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계신 분인데, 연월에 손님들이 굉장히 그 퀄리티 있는 분들,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다 식신으로서 이제 생해주는 그런,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인상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반듯합니다.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은, 인상이 반듯하고, 그 다음에 허투루 이렇게 좀 보이는 어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없고,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을 하자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종갓집 만면일감 같은 그런 어떤 사주 명식을 타고난 굉장히 반듯한, 그러면서도 이 업을 영위하는 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손님들도 다양한 그 퀄리티 높은 층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 계속 단골도 많으시고 소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명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활명리학 기초 33강 10성령 21번째 시간 관인상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